묘지에서 들려오는 쌍둥이 소녀의 절규에 백만장자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기일을 맞아 찾은 산소, 잡초가무성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들.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정말 회장의 손녀들일까요? 그리고 결국 공장에 끌려가 일하게 될까요? 이들 앞에 펼쳐질 운명의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께 건강과 행복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진태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구형 세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박 실장, 오늘은 혼자 다녀오겠네. 강진태가 휴대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경호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네. 강진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원 묘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강진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역 입구 꽃집 할머니가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꽃 찾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국화로 부탁합니다. 흰색으로요. 강진태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꽃으로 드릴게요. 누구 뵈러 가시나요? 할머니가 꽃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강진태가 묘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서 두 소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교복 소매가 달아빠진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이런 곳에? 강진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매는 묘역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태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어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강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의 묘비였습니다. 언니 쪽 소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윤아, 이걸 봐. 하은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하윤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야.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언니가?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그런데 너도 미술대학 합격했지? 하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응, 나도 됐어.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태는 나무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두 소녀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은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 있어?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 저희 아빠 성묘하러.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묘는 무슨,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내일 공장 가는데 짐 싸야지. 여자의 고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고모, 저희 대학교 합격했어요. 공장은?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격이 뭐가 중요해? 등록금이 어디 있다고. 당장 들어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은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언니, 뭐 하려고? 하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필요 없는 이 합격증. 태우자. 하은이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안 돼. 언니 꿈이었는데.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은 사치야. 우리는 살아야 해. 하은이 합격 통지서 모서리에 불을 댔습니다. 언니. 하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이 타들어가는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윤이 타버린 종이 쟤를 발로 밟아 껐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은이 묘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꿈까지 태워서 미안해요. 하윤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했습니다. 자매는 편의점에서 산 빵 2개를 묘비 앞에 올렸습니다. 소주 한 병도 있었지만 따지 못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하은이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너희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강진태가 말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강진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자신들이 라이터를 사용해서 혼을 내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치듯 산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얘들아, 강진태는 자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묘비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과 타다 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하은, 최종 합격. 타다 남은 종이에 선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진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실장. 강진태가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즉시 위치 추적팀을 가동하세요. 강진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묻지 말고 당장 하세요. 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강진태는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CCTV 녹화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강진태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함부로. 강진태가 지갑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에 다녀간 여학생 둘이 있었을 겁니다. 아, 쌍둥이 자매 말씀이시군요. 관리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진태가 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관리인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7번 버스에서 내렸네요. 관리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버스 번호가 뭡니까? 720번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변두리까지 가는 버스예요. 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명록도 썼을 텐데요. 강진태가 다시 돈을 꺼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관리인이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이하은, 이하윤. 주소가 서울 강북구 번동입니다. 강진태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인 판자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태가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박 실장, 강북구 번동으로 가. 720번 버스를 추적해. 강진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무슨 일인지 나중에 설명하겠네. 지금은 시간이 급해. 강진태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미대에 합격한 아이들이 공장에 팔려간다고? 강진태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낡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20번 버스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강진태가 박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추적은 어떻게 됐나? 720번 버스는 30분 전에 번동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내린 곳을 찾았나? 예, 위치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진태의 휴대폰에 주소가 떴습니다. 11번동 재개발 예정지구였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강진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빌라와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강진태가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한 주민이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하은, 이하윤이라는 학생들을 아시나요? 강진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쌍둥이 자매 말씀이신가요? 저기 반지하 빌라에 살아요. 주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떤 분과 같이 사나요? 고모하고 같이 살죠. 최미자라는 여자인데.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강진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너무 못되게 굴려요. 맨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주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긴 했어요. 맨날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고. 강진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태가 반지하 빌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가 쓴 반지하 창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들 오늘 번 돈이 고작 이거야?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고모,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일 공장 가면 이런 쓸데없는 짓 못해.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강진태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는 포기해. 너희 돈 있어? 최미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고모, 저희 합격했는데.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합격이 뭐가 중요해? 돈이 어디 있다고. 최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강진태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 지금 어딘가? 회장님, 강북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최미자라는 여자를 조사해줘. 지금 당장. 강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태가 다시 창문 쪽을 봤습니다. 자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없군. 강진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태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강진태가 의자를 돌렸습니다. 최미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떻던가요? 강진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카들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강진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담보가 쌍둥이 자매입니다. 뭐라고요? 강진태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내일 공장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세요. 강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보안팀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잘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강진태가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반지하 빌라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는 보안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화질 확인해 보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반지하 창문 안까지 다 보여요. 김 팀장이 초망원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곰팡이가 쓴 반지하 집안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서 최미자가 백화점 쇼핑백들을 바닥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최미자인가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감시합니다. 박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강성그룹 펜트하우스에서는 강진태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은과 하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두 아이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번 돈이 고작 이거야? 최미자가 봉투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들 키웠는데. 최미자가 하윤의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진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박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탐문을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 후 박 실장은 동네 슈퍼마켓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하세요. 박 실장이 캔 음료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박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조용한 동네죠. 아저씨 한 분이 음료수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혹시 반지하 빌라 쪽은 어때요? 저기 사는 분들 괜찮나요? 박 실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거기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기 사는 최미자라는 여자가 문제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박 실장이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착한 척하는데 집에서는 맨날 고함 소리가 나요.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카 둘을 키운다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카요? 박 실장이 놀란 척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인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들을 하녀처럼 부려요. 아저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맨날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도 잔소리만 들어요. 정말 안 됐네요. 박 실장이 동조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무슨 큰 소리가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아이들 눈이 빨갛더라고요.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신고는 안 하셨어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뭘 신고해요? 가족 일인데.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박 실장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었네요. 이사 오시면 또 봬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회장님, 동네 증언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자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학대해왔다는 증언이 여러 건입니다. 계속 감시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옥상 감시실에서는 김 팀장이 모니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뭔가요? 박 실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최미자가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김 팀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물건 확실하다. 내일 바로 보낼 테니 잔금 준비해라. 최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이라니요?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을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분개했습니다. 즉시 회장님께 보고하세요. 박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진태의 서재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 무슨 일인가요? 최미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들을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내일 보낸다고 했습니다. 강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무팀장에게 연락하세요. 최미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진태가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하은과 하윤이 유통기한 임박 컵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강진태의 목이 메었습니다. 30분 후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최미자의 금융거래 내역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쌍둥이 부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모두 도박 사이트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채업자 김용석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내일 쌍둥이를 넘기는 조건입니다. 강진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도 위조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을 보낼 곳은 어디인가요? 무허가 도금 공장입니다. 과거에 불법 폐수 방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에요. 강진태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법적 조치 준비하세요. 내일 새벽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태가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새벽 작전 준비하세요. 어떤 작전인가요? 경호팀 전체와 법무팀 변호사들을 현장에 소집하세요. 강진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하은과 하윤이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은이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내일 공장 가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그냥 견디는 수밖에. 두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강진태는 밤새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내 딸들을 지켜줄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반지하 빌라 거실에서 최미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데리러 오세요. 최미자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준비는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잔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최미자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장에서 왔습니다.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자가 문을 열자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뚱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미자가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에요. 최미자가 키 큰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사장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은아, 하윤아, 나와.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방에서 하은과 하윤이 떨리는 다리로 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사장이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렬로 서.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어깨를 맞대고 섰습니다. 사장이 하은의 턱을 잡고 고개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치아 상태 괜찮네. 사장이 하은의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손 내밀어.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이 손마디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섬세한 작업에 적합하군. 사장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윤 차례였습니다. 사장이 하윤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반하네. 술 시중 들기에 딱이야. 사장이 하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하은이 사장의 손을 쳐냈습니다. 뭐야, 인연이. 사장이 화를 내며 하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하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언니. 하윤이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최미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사장이 최미자를 노려봤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애들이 철이 없어서. 최미자가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하은아, 깨진 그릇값 물어내야 한다. 최미자가 하은을 타박했습니다. 하은이 바닥에 앉은 채 피가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사장이 아이들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신분증이랑 지갑도 내놔. 뚱뚱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지갑을 꺼냈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 끝났네. 사장이 가방에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죠. 최미자가 부엌에서 소주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좋지. 사장과 부하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애들은 방에 있어. 최미자가 손짓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들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언니?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기다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하은이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창문 봤지? 응, 언니.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로 나가자. 하은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거실의 소음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이야. 하은이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사장과 부하가 최미자와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널 끌어올릴게. 하은이 변기 위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하윤이 떨었습니다. 괜찮아. 용기내. 하은이 창틀에 손을 걸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은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하은이 하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윤의 발이 골목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둠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의 부하가 하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하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줘. 하은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거실에서 사장이 달려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장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부하가 하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년들이. 사장이 하은과 하윤을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장이 하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 하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사장이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고모 손가락부터 자르겠다. 사장이 식탁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발 애들한테는. 최미자가 벌벌 떨었습니다. 시끄러. 사장이 최미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옥상 감시실에서 김 팀장이 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박 실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지금 폭행당하고 있어요. 김 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강성그룹 펜트하우스에서 강진태가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상황을 본 강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실장, 강진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코드 제로 발령합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팀 전체 즉시 출동시키세요. 네. 박 실장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 팀원 코드 제로. 즉시 현장 집결. 경찰서장에게도 연락하세요. 강진태가 추가 지시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위한 경찰 병력 출동 요청하겠습니다.
반지하 빌라에서는 사장이 케이블 타이를 꺼냈습니다. 손목 내밀어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하은과 하윤의 손목이 꽁꽁 묶였습니다.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을 거야.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무서워, 언니. 하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견디자. 하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지만 하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빌라 주변 어둠 속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팀 서쪽 포위 완료. 2팀 동쪽 포위 완료. 3팀 후방 포위 완료. 무전기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좋다.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진입한다. 박 실장이 최종 지시했습니다. 빌라 안에서는 사장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이다. 네, 사장님. 최미자가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일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준다. 알겠습니다. 최미자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구석에 묶여있는 하은과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언니 아프지?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하은이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도 괜찮아. 하윤이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성그룹의 경호원들이 최종 대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짙은 선팅을 한 승합차 한 대가 최미자의 빌라 앞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장 사장이 부하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간 됐다. 애들 데려와. 사장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하가 빌라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왔어요. 약속 시간이죠.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미자가 겉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들 준비 다 됐어요. 최미자가 비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와. 사장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최미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하윤아, 나와.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하은과 하윤이 떨리며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짐짝처럼 끌고 가지 말고 조심히 해요. 최미자가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하가 하은과 하윤을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잔금은 언제 입금되죠? 최미자가 사장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줄 거라고 했잖아. 사장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조금만. 최미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약속대로 해.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부하가 승합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을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 끝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빛이 승합차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뭐야, 저게. 사장이 눈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최고급 세단 5대가 골목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승합차의 앞뒤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도망가자. 부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디로? 길이 막혔잖아. 사장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중앙에 있던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강진태가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세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사장이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장을 둘러쌌습니다.
칼 버려. 김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사장이 칼을 휘둘렸습니다. 김 팀장이 사장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에 넘어졌습니다. 부하도 다른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 줘. 나 달라고. 부하가 발버둥쳤습니다. 최미자가 리무진에서 내린 강진태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최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태는 대답 대신 박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최미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최미자가 떨어진 서류를 주워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횡령 내역서와 인신매매 계약서 사본이에요. 박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최미자가 서류를 찢으며 외쳤습니다. 원본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박 실장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진태가 승합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차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강진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강진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최미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강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강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정장 입은 변호사가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자 씨,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관이 최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미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카들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최미자가 발악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말한 모든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찰칵. 수갑이 최미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나 줘. 나 달라고. 최미자가 몸부림쳤습니다. 공장 사장과 부하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너희들도 끝이야. 경찰관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계약을 한 거야. 사장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미성년자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최미자와 사장 일당을 싣고 떠났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태가 떨고 있는 하은과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우니? 강진태가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진태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아나요? 하은이 궁금해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와 나는. 강진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하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 안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강진태가 아이들을 리무진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무서웠지? 강진태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 강진태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하윤이 강진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리무진 행렬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최미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내 돈. 최미자가 경찰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강진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자매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강진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무진이 도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리무진이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창문 너머로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높다. 하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하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려서 올라가자. 강진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현관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강진태가 아이들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집이에요? 하윤이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강진태가 웃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이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손녀들이야. 강진태가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들이네요. 이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실내화 신으세요. 이모가 준비된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과 대조됐습니다. 따뜻한 물수건도 드릴게요. 이모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태가 거실 소파로 아이들을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 강진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부드러워 몸이 푹 빠졌습니다. 강진태가 테이블 위에 서리를 집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고 싶다. 강진태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하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강진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라는 뜻이야. 강진태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강진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윤이 강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하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강진태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찾으셨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 아버지와 싸워서 연락을 끊었거든.
강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나중에 알았어. 강진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은이 위로했습니다. 박 실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큰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하신 물건들 가져왔습니다. 박 실장이 가방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하윤이 신기해했습니다. 너희들 선물이야. 강진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가방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이다. 강진태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하은이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 꿈이잖아. 강진태가 웃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에서는 최신형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이건 공부할 때 쓰라고. 강진태가 노트북을 하은에게 줬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은이 걱정했습니다. 비싸지 않아. 필요한 거야. 강진태가 손을 저었습니다. 세 번째 가방에서는 새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윤 것이야. 강진태가 하윤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정말 저희 드시는 거예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가족이니까. 강진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대형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북구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최미자가 수갑을 찬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최미자는 조카들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고모가 정말 체포됐네요. 하은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다. 강진태가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이모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왔다. 강진태가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의사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아이들 검사 좀 부탁합니다. 강진태가 자매를 가리켰습니다. 어디 좀 볼까요? 의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곳 있나요? 의사가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하은과 하윤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심장은 정상이네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강진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마른 것 같죠? 강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먹이시면 금방 회복됩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다리는 어때요? 의사가 하은의 다리를 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 바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하은의 발목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좀 아픈가요? 의사가 발목을 살짝 눌렀습니다. 아, 조금요. 하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강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태가 의사를 배웅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너희 방을 보여줄게. 강진태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도 호화로웠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강진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미술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벽에는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와, 하윤이 미술 도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책들 다 의학책이에요? 하은이 책장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필요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어. 강진태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 방이에요? 하윤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이니까. 강진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욕실도 있어. 강진태가 욕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욕실에는 큰 욕조와 샤워 부스가 있었습니다. 수건과 세면, 용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와. 강진태가 말했습니다. 옷은 어떻게 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옷장에 새 옷들이 있어. 강진태가 옷장을 열어줬습니다. 깨끗한 잠옷과 속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즈에 맞는 거예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리 맞춰서 준비했지. 강진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씻고 와서 저녁 먹자. 강진태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혼자 남았습니다. 언니 꿈 같아. 하윤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우리 할아버지일까? 하은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인 것 같아. 서류도 있고.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 없겠네. 하은이 안도했습니다. 하윤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물이 정말 따뜻해. 하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하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깨끗하게 씻고 나온 자매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최고급 침구의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푹신해. 하윤이 침대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조심해.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진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할아버지.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강진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안하니? 네, 정말 좋아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준비해야지. 강진태가 말했습니다. 벌써 내일이요? 하윤이 놀랐습니다.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강진태가 웃었습니다. 이제 자라. 피곤했을 거야. 강진태가 불을 껐습니다. 잘 자, 할아버지. 하은과 하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강진태가 방을 나간 후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행복해.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꿈 같아.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은이 이불을 걷고 발목을 만져봤습니다. 더 부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하은이 걱정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은은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몸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조용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집에 가자. 벌써 11시야. 같은과 동기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 하은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몸이 망가져.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체력 좋아.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해. 먼저 가볼게. 민수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은 혼자 남은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은이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한편 미술대학 실기실에서는 하윤이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들었지만 좀처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뭔가 고민 있어?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중이 안 돼.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언니 걱정 때문이지? 수진이 붓을 놓았습니다. 응. 언니가 너무 무리해서. 하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도 일찍 나가고 의대생들 다 그렇지 않아? 수진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요즘 얼굴이 너무 창백해. 하윤이 불안해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봐. 수진이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식탁에서 하은과 하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강진태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강진태가 걱정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구역질도 자주 났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은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하은이 의학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아, 민수야. 하은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해부학 실습 있는 거 알지? 민수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응, 알아. 하은이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하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은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하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은이 계단에서 휘청거렸습니다. 하은아. 민수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하은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119 불러.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의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코피였습니다. 하은아, 정신 차려. 민수가 하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에 강진태와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하은이는 어디 있습니까? 강진태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번 응급실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간 강진태와 하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은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하윤이 달려가며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강진태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입니다. 손녀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진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교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진태와 하윤이 앉자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진태가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미만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독증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당장 투석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교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투석이 뭐예요? 하윤이 울먹였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교수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낫는 건가요? 강진태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떨굴었습니다. 이식이요? 강진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병이? 하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과거에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나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강진태와 하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모집에서 부업을 했었어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부업이었나요?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지하방에서 본드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윤이 설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했나요? 거의 3년 정도.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때문이군요. 유독성 물질이 신장을 파괴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강진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장을 주겠습니다. 강진태가 즉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이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강진태가 따졌습니다. 고령이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수술이 위험합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누가 줄 수 있나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교수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줄 수 있나요?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조직 적합성 검사부터 해봐야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하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피 뽑아서 검사하겠습니다. 교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조직이 일치합니다.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술할 수 있어요? 하윤이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강진태가 물었습니다. 하윤 학생 체중이 너무 적습니다. 몸무게가 왜 문제가 되나요? 하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신 마취와 장기 적출 수술을 견딜 체력이 안 됩니다. 교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강진태가 다급했습니다. 최소 45kg은 되어야 합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몇 킬로인가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42kg입니다. 3kg을 늘려야 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3kg 정도야 금방 늘릴 수 있잖아요. 하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늘려야 합니다. 최소 한 달은 걸려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은이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하윤이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도. 하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응, 언니. 우리 여기 있어.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하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교수가 하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요? 하은이 놀랐습니다. 응, 언니. 내가 신장 줄게. 하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하은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안 돼? 하윤이 당황했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살 수 있어. 하윤이 설득했습니다. 싫어. 절대 안 돼.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어떻게 되는데? 하윤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퇴원할 거야. 집에서 조용히 있을래.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러면 안 된다. 강진태가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강진태가 주저앉았습니다.
돈으로도 손녀의 건강을 살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하은 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강진태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윤 양이 주겠다고 하는데 하은 양이 거부합니다. 박 실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하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 2공기를 앞에 놓고 억지로 먹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를 살려야 해. 하윤이 다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드시 살을 찌워서 언니를 구하겠어. 하윤이 결연한 의지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 뒤 하윤은 병원 특별 입원실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하윤 학생, 식사 시간입니다. 영양사 김 선생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요? 하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에 6번 드셔야 해요. 김 선생이 쟁반을 침상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쟁반에는 고기, 계란, 우유, 견과류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해요? 하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네,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김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토했는데. 하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토하지 마세요. 언니 위에서잖아요. 김 선생이 격려했습니다. 하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억지로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네. 하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입안에서 느끼함이 돌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유도 드세요. 김 선생이 컵을 밀어줬습니다. 하윤이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드세요. 김 선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먹을게요. 하윤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하은이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은 학생,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하윤이 비틀거리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동생이에요. 하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동생이시네요.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시키고 있어요.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간호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윤이 운동장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하윤 학생, 무리하지 마세요. 트레이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할 수 있어요. 하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손등 링거 자국이 너무 많네요. 트레이너가 하윤의 손을 봤습니다. 매일 영양주사 맞아서요. 하윤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란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하지만 언니가 더 아파해요. 하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강진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밤 2 손녀를 보러 왔습니다. 하윤아, 오늘 몸무게 쟀니? 강진태가 하윤의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윤이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 강진태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0.3kg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야? 강진태가 실망했습니다.
더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토해서 하윤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다, 잘하고 있어. 강진태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언니 만나고 와도 돼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자. 강진태가 하윤을 부축했습니다. 하은의 병실로 들어가자 하은이 투석 후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언니. 하윤이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윤아, 왔구나. 하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많이 먹었어? 하은이 하윤을 걱정했습니다. 응, 많이 먹었어. 하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더 말랐잖아. 하은이 하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나 살쪘어. 하윤이 웃으려 애썼습니다. 강진태가 두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기도해요. 강진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강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전부야. 강진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하윤의 몸무게가 드디어 44kg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윤이 체중계를 보며 기뻤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김 선생이 칭찬했습니다. 언니한테 빨리 알려줘야지. 하윤이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언니, 44.2kg이야. 하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하은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응, 0.8kg만 더 찌우면 돼. 하윤이 기쁨에 찼습니다. 하윤아.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기쁘잖아. 하윤이 하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이 하윤을 꽉 안았습니다. 드디어 수술 전날이 왔습니다. 하윤의 체중이 45.1kg에 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 가능한 체중입니다. 담당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정말요? 강진태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네, 혈액 수치도 정상입니다.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수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진태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하윤이 하은의 병실로 갔습니다. 언니 무서워? 하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너는? 하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괜찮을 거야.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한 몸이니까 내가 고쳐줄게. 하윤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아, 만약에. 하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은 없어. 하윤이 하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둘 다 괜찮을 거야. 하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강진태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커피라도 드시죠. 박 실장이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태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강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실 거예요. 박 실장이 위로했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이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윤이 수술복을 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비됐어?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하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파이팅. 하윤이 하은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도 파이팅.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침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강진태가 대기실에서 시계를 보며 초조함에 마른 입술을 계속 뜯었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진태는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앉아서 기다리세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강진태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팩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렇게 피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강진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큰 수술이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4시간째 강진태가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시려고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요. 그냥 불안해서요. 강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6시간째 강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강진태가 초조해했습니다. 대형 수술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 실장이 달랬습니다. 8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수술복을 입은 채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교수님, 강진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진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말요? 강진태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식된 심장이 즉시 소변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이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진태가 집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강진태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안도돼서요. 강진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하윤이 마취에서 깼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하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언니는요? 하윤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도 수술 잘 끝났어. 간호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하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제 걱정 없어. 간호사가 하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요. 하윤이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볼 수 있어. 강진태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강진태가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 기뻐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강진태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언니 정말 괜찮아요?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완전히 성공했어. 강진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은도 의식을 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수술 끝났나요? 하은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주 잘 끝났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요? 하은이 가장 먼저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동생도 괜찮아요. 회복실에 있어요. 다행이다. 하은이 눈을 감고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하윤과 하은이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 하윤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하윤아. 하은도 손을 뻗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고마워. 하은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강진태가 두 손녀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기적 같아요. 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후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 앞은 학위 수여식을 축하하는 인파와 꽃다발로 북새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윤이 강진태를 학부모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임원석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강진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할아버지세요. 하은이 강진태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평범한 할아버지다. 강진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석 졸업생 이하은. 사회자가 하은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하은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총장에게 학위기를 받았습니다. 저게 우리 하은이다. 강진태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술대학 차례였습니다. 졸업생 대표 이하윤. 하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하윤 학생의 졸업 작품이 국전에서 입상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하윤이 떨리는 마음으로 학위기를 받았습니다. 하윤이도 대단하다. 강진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학사모를 쓴 자매가 강진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안겼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손녀들아. 강진태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강성그룹 회장님이시네. 손녀분들이 정말 우수하시구나. 하지만 강진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녀들의 가운 매무새만 만져주었습니다. 사진 찍자. 강진태가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꽃다발을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자. 강진태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를 나와 4년 전 처음 만났던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강진태가 준비된 국화꽃 다발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왔다. 강진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의사 면허증 사본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의사 됐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도 자신의 그림 도록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 그림이 상도 받았어요. 하윤이 도록을 올려놨습니다. 아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강진태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자네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강진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게. 강진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하윤이 밝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강진태가 웃었습니다. 그럼 중국 음식이요. 하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중국 음식으로 하자. 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과 하윤이 양옆에서 강진태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잘거리며 걸었습니다. 강진태의 뒷모습은 4년 전에 쓸쓸하고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하고 행복에 겨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하윤이 따라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강진태가 두 손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그들의 길이 꽃길임을 보여주듯 벚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강진태는 마침내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하은과 하윤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새로운 행복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벚꽃이 만개한 길 위에서 진정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강진태 회장과 하은, 하윤 자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묘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연이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은이 태우려 했던 합격 통지서는 결국 빛을 보았고 하윤이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최미자라는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강진태 회장이 늦었지만 찾아낸 가족에 대한 사랑, 하윤이 언니를 위해 보여준 숭고한 희생, 그리고 하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